안녕하세요, 홍다은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 또 사고가 났거든요. 6월 24일 제주도에서 사고가 났고요. 오늘 그 사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조금 갖고 왔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하늘 자전거 탔다가 20m 공중에 고립, 어린이들 벌벌 떨었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고요. 어떤 시설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긴 시설이에요. 여기 보면 와이어가 있죠. 그리고 와이어에 자전거, 고정형 행글라이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형태의 행글라이더가 달려 있어서 짚라인처럼 내려가는 형태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자전거에 지금 어린이 2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를 따라서 내려가는 형태인데 기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11살, 9살 자매라고 되어 있네요. 이 어린이들이 지상에서 약 20m 높이의 시설물에 자전거를 매달고 이동하는 체험을 하던 중 시설이 멈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에 신고를 한 거죠. 신고가 접수된 지 약 50분 만인 오후 6시 34분에 자매를 구조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50분 만에 구조를 했대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50분 만에 구조가 됐다는 거는 어쨌든 그 전에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 1시간 정도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광 센서를 양쪽으로 쏘고 있는데 나비나 이런 것들로 차단이 되면 가끔 오류가 뜹니다. 그 오류가 뜬다는 거를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대로 마련을 했느냐 했을 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대처가 안 됐죠. 결론적으로 기구를 작동하는 데 쓰는 센서에 이물질이 끼면 그게 오작동으로 멈춘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어떤 문제에 대한 거는 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기사에서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50분 만에 구조가 됐고 다행히도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죠. 다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안주하고 끝나면 발전이 없겠죠. 다치지 않았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짚라인 시설이었어요. 21년 6월에도 국내 최장 짚라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는 60m의 상공에서 약 2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거든요. 체험객분이. 그때 당시의 뉴스를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사고 짚라인 이용객분께서 떨어질까봐 무섭다기보다는 안전장치가 돼 있으니까 괜찮았다. 하지만 2시간이나 있으니까 다리에 쥐가 나고 팔도 계속 잡고 버티고 있으니까 힘들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다리에 쥐가 나고 팔도 계속 잡고 있으니까 힘이 빠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이런 하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에 앉아서 구조를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짚라인 같은 시설은 하네스에 체험객이 입고 있는 하네스에 다 하중에 실려서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스펜션 트라우마라는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최악의 상황에는 뇌손상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서스펜션 트라우마예요. 이거와 관련된 거는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작성해 놓은 글이 있기 때문에 영상 글에다가 링크를 좀 달아 놓겠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자전거에 앉아서 구조를 잘 기다려 줬는데 그 50분, 1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분명히 발생을 했겠죠. 이 아이들이 이제 추후에 어떤 모험 활동이나 어드벤처 파크에서 시설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먼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원래 높은 데를 좀 무서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어요. 근데 도전을 했는데 그게 사고로 이어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도전에 있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친 곳이 없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을 조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고에 대해서 문제점이 저는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를 실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시설의 문제라고 한다면 왜 이거에 대해서 즉각 대처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인터뷰를 할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센서의 문제, 그러면은 그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게 다 구상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구조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네, 그거죠. 자, 그러면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드벤처 파크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안전사고는 항상 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뭐 예를 들어서 대비를 위해서는 뭐 위험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이 시설에서 어떤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 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위험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개장하기 전에 이미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위험 평가가 마무리가 되면 표준 운영 절차라는 거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체험객들에게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 투입되고 몇 명의 지도자가 투입된다. 이런 것들을 다 표준 운영 절차를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 매뉴얼을 마련할 수가 있겠죠. 수립이라고 할게요. 지금 이 제주도 하늘자전거 이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조를 하지 않았고 119가 와서 구조를 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50분이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ERC나 이런 기준을 봤을 때도 구조 시간이 정확히 정해진 거는 아니에요. 시설의 특성도 있고 시설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를 해야 한다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한 20분 정도를 보는데 그러면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구조 키트를 챙겨서 출발을 하고 데리고 오는 데까지가 20분인데 119를 부르고 그 다음에 119 구조대가 또 세팅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당연히 20분 만에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시설 자체적으로 구조를 할 수 있는 어떤 운영 지도자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야겠죠. 2개월에 한 번은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설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장비나 시설을 일일 점검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정기적으로 또 점검을 하고 있는지 한 달에 한 번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분기별로 한 번 그리고 그 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안전사고를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수가 있죠. 당연히 적절한 구조를 실행을 직접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운영 지도자 분들이. 그리고 아까 오작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오작동 부분이 생겼을 때,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매뉴얼에 다 담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119를 부르면서 구조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어드벤처 파크에서 종사하시는 이제 안전요원 혹은 운영 지도자 분들이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놀이기구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놀이기구가 아니라 어드벤처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험시설이라는 거는 어쨌든 체험자에게 도전을 할 거리를 주는 건데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운영 지도자는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해야 하는가,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고민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발 안전하시고요.